한국인에게 마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에도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만을 먹고 사람이 된 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한국인의 마늘 사랑은 뿌리가 깊은데요. 한국인의 1인당 마늘 소비량은 대략 6kg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마늘을 사랑한다고 소문난 이탈리아 사람들보다도 무려 6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수치는 과거 2000년과 비교하면 적어진 수치라고 하니 한국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나는 마늘을 잘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식에 마늘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에는 물론 갈비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등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 마늘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의 양념장에는 마늘이 꼭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항상 접해왔기에 별로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접했을 때 느끼는 독특한 냄새의 원인은 마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에는 90%의 확률로 마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치처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하나 이상 있다면 이미 마늘 중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평소 밖에서 사 먹던 맛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마늘을 넣어보면 해결될 정도라고 하니 정말 한국인에게 마늘은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단련된 입맛 덕분인지 한국인들은 매운맛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매운 음식을 참 좋아하고 잘 먹는 나라로 알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드디어 이런 한국의 마늘이 해외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마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은 중국으로 생산의 80%까지 차지했었는데요. 값싼 가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던 중국산 마늘에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산 마늘은 산둥성에서 나오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부패의 맛을 통해 밝혀진 중국산 마늘의 실상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마늘의 값이 저렴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업체에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시켜 껍질을 까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죄수들은 14시간에서 16시간까지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를 직접 방문했던 민주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마늘 껍질을 까는 작업을 하던 죄수가 갑자기 마늘을 입에 넣는 것을 본 것입니다. 민주 씨가 이를 보고 놀라 교도관에게 왜 중간에 마늘을 먹느냐고 물으니 저건 마늘을 먹는 게 아니라 마늘 껍질을 깔 때 마늘을 물에 넣어두는데 물에 담가둔 마늘 뿌리를 손으로 자르다 보면 손톱이 빠져버려 손톱이 없는 죄수들은 입에 넣어 치아로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그동안 내가 먹은 깐 마늘이 입으로 깐 것이었다고 정말 비위가 상한다. 중국산에는 아직도 놀랄 게 남아있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중국의 김치 공장에서 한 남자가 알몸으로 절인 배추에 들어가 직접 손으로 옮기고 옆에서 배추를 나르는 굴삭기 또한 잔뜩 녹슬어 있었던 사건도 밝혀져 한 차례 논란이 되었었죠. 음식에는 장난치는 건 아니라는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 마늘은 수출량이 줄어들고 한국 마늘이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한국산 깐 마늘이 440만 달러가 미국에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 연도에는 수출액이 8,000달러였다고 하니 이는 550배에 달하는 수치로 해외로 수출되는 마늘의 양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호주 등 여러 나라에도 한국산 마늘의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한국산 마늘을 선택한 것일까요? 한국 마늘은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늘은 온도 조절이 유지되지 않으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한국 마늘은 저온 공정을 거친 후 다시 선별하는 등 높은 품질 관리를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개별 포장 과정을 선택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은 시장성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종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K면역과 K방역이 유명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이번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외국의 신문들이 경쟁하며 한국의 방역 비결에 대해 다뤘는데요. 정부의 신속하고 빠른 대처도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 덕분에 근본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진 것도 한 몫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마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의 낮은 치사율은 면역력 증강과 항균 효과가 좋은 마늘 덕분이 아닌지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마늘에 있는 알리신과 같은 화학물질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늘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도 따로 있을 정도로 마늘의 항균 성분은 해독작용에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그리고 비타민 C를 비롯해 칼슘, 철, 아연 등의 많은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어 마늘을 매일 2~3쪽을 섭취하면 감기 예방뿐 아니라 체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늘의 효능 덕분에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항생제가 떨어지면 마늘을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서 마늘이 그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죠. 타임지에서는 마늘을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해도 좋은 식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마늘을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섭취해왔는데요. 한국 음식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소스에 마늘이 들어가는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바로 마늘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조상님들은 진작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엄청나게 귀했던 시절에는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 마늘을 사용한 것인데요. 시금치, 배추와 같이 상하기 쉬운 야채에 마늘을 버무리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우리 조상의 슬기로움은 과학적 측면에서도 한 발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인지 깐마늘을 미국에 수출하는 관계자는 외국 바이어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마늘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고약한 냄새 때문에 마늘을 꺼려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앞다투어 마늘을 찾고 있다 하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좋은 마늘을 고르는 방법은 알의 굵기와 개수가 적당하면서 표피가 담갈색을 띠고 껍질이 마르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 섭취할 때는 으깬 후에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실온에서 15분 동안 두면 조금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한 단계 더욱 발전을 해서 생으로 먹기 꺼려지는 사람들을 위해 마늘가루 등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나왔다고 하니 한국의 마늘은 세계로 더더욱 날개 돋친 듯이 뻗어나갈 듯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마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